3월 16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방역 수준을 현행 단계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과 국민 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서 집단 면역 달성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분기 접종 대상자가 1,200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약 710만 명은 6월에나 접종이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소 7월까지는 이들에게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4차 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MIT 등 전문가들은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브라질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또 연령층이 젊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3일까지 접수된 이상 반응 총 8,347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신고율은 2.1%로 남성 1%보다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신고 사례는 20대가 51.5%로 절반이 넘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했습니다. 접종기관별 신고율은 요양병원이 5.3%로 가장 높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시설 순이었습니다. 백신 제조사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9%, 화이자 백신이 0.4%로 차이가 났습니다. 임상 증상별로는 근육통과 발열이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효과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뇌혈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이 국가들은 18일에 발표되는 유럽의약품청 EMA의 조사 결과와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백신 보관 냉장고에 원인 모를 이상이 생긴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전이나 의료기관 건물 내 합선, 콘센트 고장, 온도계 기능 오류 등 불가항력적으로 보관 온도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보관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고 지역 보건소에서 바로 수거해 가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도 보건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백신 냉장고에 필요한 디지털 온도계 구입 비용도 구입 시기와 무관하게 지원 예산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협회장 선거 개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참여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동안 다른 직역에 비해서 의협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교수들도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권성택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 서신문을 보내 지금까지 의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교수들이 이번 회장 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도 교수와 전공의들의 의협 회무 참여 활성화를 약속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교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투표 가능 선거인은 직전 선거보다 4,957명 늘어난 48,969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